자, 형사소송법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그 경향을 보면 지금 법이잖아요, 그죠?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하면 판례 대 조문이 80대 20 정도 돼요. 법은 80대 20 정도 되고 그 개론 위주로 한번 보면 개론은 67대 33 해서 대충 한 70대 3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쨌건 판례가 항상 70에서 80 정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둘 다 법도 그렇고 형사소송법 개론도 그렇고 수사에서 5문제, 공판에서 5문제, 증거에서 3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사하고 공판하고 증거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뭐 듬성 한 문제씩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이게 바로 위수증이죠. 위수증. 1차 위수증입니다. 자, 이것은 물론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 증거. 이게 바로 독수의 과실이죠. 자, 그래서 독수 과실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자, 원칙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가 없죠. 1차 위수증이건 2차 독수 과실이건 원칙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다만 이제 또 예외 케이스 해가지고 위수증이라도 증거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부여되는 한 3가지 정도 예외 케이스 있고, 이제 독수의 과실이라도 1차 위수증과 인과관계가 희석 단절되면 또한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자, 2번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자, 1심 선고 형기 경과 후에 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면 자, 이는 위법으로서 되어 있는데 위법이 아니죠. 더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1심 선고 형기 그대로 2심 가서도 확정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했다 하더라도 징역 1년이 아니라 뭐 1개월 정도 선고했다 하더라도 1개월 뒤에 2심이 열렸다 하더라도 2심에서 그게 또 징역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자, 3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자, 2가지 성격을 갖죠. 이중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1번 붙여서 피고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 그러한 취지도 있고, 자, 동시에 실체 진실 발견, 소송 경제, 그다음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 목적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 2번이죠. 그래서 1번 피고인 이익, 2번 공공의 이익에 근거하기도 하는 그래서 이중적 성격을 갖는 원리입니다. 자, 4번. 자, 실체 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최고 지도 이념 맞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실체 진실주의를 공판 절차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자,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그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2번. 자, 진술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자, 기억 진술 거부권은 자, 출치조 형사 책임이에요.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자, 절차는 불문이죠. 어느 절차에서건 진술 거부권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행정 절차나 국회 조사 절차 등에서는 자,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묵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절차 불문.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헌법 12조 2항 자, 진술 거부권이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피고인 또는 피해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이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헌법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했지만 형사법에서는 유불리 떠나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익 불이익 불문이죠. 자, 디귿 진술 거부권은 형사 절차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자, 따라서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진술 거부권은 모든 국민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네, 다만 진술 거부권 고지 대상은 피의자고 피고인이죠. 리을 재판장은 인정신문하기 전입니다.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되죠. 그래서 공판 제일 첫 번째 절차가 진술거부권 고지부터 출발하죠. 그 다음 공판 길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지만 자, 출치조 공판 갱신이에요. 공판 절차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 미음 진술 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자, 진술 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12조 2항에서 바로 도출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고지 대상은 피의자 피고인만이고 그것은 이제 피의자 피고인에게 고지하도록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해서 자, 고지받을 권리는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인 거죠. 자, 3번. 친고죄에서의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자,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한 경우에 되어 있는데 고소권자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피해자 생각하면 될 거고 따라서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했다라는 거는 참고인 조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진술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진술 말을 참고인 조사 시에 진술 말을 했다라는 거니까 구술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그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소 의사를 진술로 구술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경우 구술에 의한 고소는 조서 작성해야 됩니다. 해서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문제될 게 없죠. 따라서 친고죄 고소는 적법입니다. 2번 자, 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이번 그 전체 문제에서 까다로운 게 거의 없다시피 한데 요 2번 지문이 까다로웠어요. 자, 그래서 지금 3번의 문제가 친고죄에서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잖아요. 이미 1번이 옳아요. 그죠? 1번이 옳은데 2번은 이거는 조금 좋은 지문이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피고인과 고소인이 작성한 합의서가 1심 법원에 제출이 되었어요. 제출되면 기본적으로 고소 취소 맞죠, 그죠? 네, 그래서 고소 취소 효력이 있고, 자, 그런데 고소인이 1심 법정에서 자, 이를 번복하는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고소 취소 의사 없으니까 처벌해 달라 이 소린 거죠. 자, 그러한 증언을 하더라도 고소 취소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되어 있어요. 자, 이 지문은 얼핏 보면 맞는 지문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답은 이미 1번이 나왔단 말이죠. 그럼 2번 지문은 틀렸다는 소리예요. 이 2번 지문이 좋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이유는 이 해설에 한번 보시면 해설을 한번 봐주세요. 유사한 판례인데 판례가 입장을 완전히 달리하고 있는 두 개의 판례가 있어요. 우리 그 판례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수업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먼저 괄호 1번이 있고 괄호 2번이 있는데 괄호 2번 구별 판례를 먼저 한번 보실게요. 괄호 2번 구별 판례를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뭐라 돼 있냐면 이제 합의서의 내용이 줄 한번 쳐봅시다.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자, 합의서를 1심 법원에 제출했어요. 자, 그러면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라는 것이고 자, 이 경우 따라서 그 후에 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위 합의서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러니까 번복이잖아요. 그죠? 하더라도 진술을 함으로써 고소 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 이때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돼 있어요. 그대로 고소 취소다라는 거죠. 그죠? 번복해도 또 합의서 제출했으면 고소 취소다라는 소리예요. 자, 이 구별 판례 2번 괄호 2번 구별 판례에 의하면 지금 지문 2번은 맞는 지문이잖아요. 그죠? 번복하더라도 고소 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했으니까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이 2번을 틀린 지문으로 보려면 어떤 판례를 봐야 하냐면 괄호 1번 판례를 보셔야 돼요. 아주 유사한 구조인데 결론은 완전 반대로 가는 거죠. 자, 괄호 1번에 보시면 자,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이 뭐냐면 줄칩니다. 상호간의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형사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 라는 합의서가 똑같이 1심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고소인이 1심 법원에 1심에서 자, 고소 취소 의사가 없다고 증언을 했다면 자, 위 합의서의 제출로 고소 취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했어요. 구조가 동일한데 완전 반대 결론을 가는 거죠. 고소 취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소 취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구별 판례에서는 번복해도 고소 취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고소 취소가 아니라고 했어요. 해서 이 괄호 1번 판례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2번의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설명하죠. 자, 괄호 1번에서 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느냐 하면 자, 이어서 볼게요.
이어서 설명을 보시면 위 합의서는 자, 고소인이 본건 고소 사실 일체에 대하여 고소인 및 피고소인 상호 간의 원만히 해결되었으므로 이후에 민형사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출취조 서면에 불과하다. 합의했으니까 민형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면에 불과하고, 자, 고소인은 1심 법정에 나와 고소 취소 의사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 합의서로서 자, 고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고소 취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즉 위 합의서는 아까 구별 판례에서 보았던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하고는 달리 본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괄호 2번에 구별 판례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지 괄호 1번은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괄호 1번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2번을 틀린 지문으로 처리를 하려면. 그래서 다른 거 조금 애매하다 하는 거 거의 없는데 요 2번만 좀 거의 유사한 구조인데 판례 입장은 다르게 가고 있는 그 두 개 판례를 비교해서 봐두셔야 되죠. 자, 3번입니다.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소송법적 사실이니까 엄격한 증명 아니고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고요. 그 다음 1죄 체크하시면 되죠. 1죄 관계 있는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 효력은 1죄 전체에 미친다. 객관적 불가분 원칙이죠. 4번입니다. 고소는 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 상소심에서 1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으로 파기 환송 케이스, 이때는 환송받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도 고소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 하자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 하자 치유 별도로 그 자료 해가지고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1번. 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 위법이죠. 의사 확인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위법입니다. 자, 그런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자, 참여재판 절차 등에 관한 출취조 충분한 안내 필요합니다. 일단 충분한 안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출취조 상당한 시간을 또 주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자 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앞서 위법하자는 치유가 되는 것이죠. 충분한 안내와 충분한 숙고 시간 주어져야 한다는 점. 자, 2번. 검사가 자,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자, 형사소송 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했다. 주신문에서는 원칙 유도신문이 안 되는데 그걸 했으니 위법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고지하였음에도 자,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앞서 위법하자는 치유가 됩니다. 자, 3번. 검사가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 행위로 자, 공소 제기한 후에 필로폰 매매 알선 행위를 예비적으로 주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자 자, 그 자리에서 자, 출취조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공소장에 가름하는 것으로 구두 진술했습니다. 위법이잖아요. 공소 제기는 서면주의예요, 그죠? 서면주의.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변경허가 신청서를 공소장에 가름한다고 구두 진술했으니까 위법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건 하자 치유가 안 됩니다. 4번. 공소장 1번주에 위배된 공소 제기. 그 예단이 생기게 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전부 인용했다는 거죠. 위법이죠. 자, 그런데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그대로 공판 절차가 진행되고 증거조사 절차까지 마무리됐다. 절차 진행 쭉 됐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또한 하자는 치유되는 사유죠. 자, 그 다음 5번 넘어가서 증거개시 제도 옳지 않은 것은 1번. 증거개시 제도는
공소 제기 이후에 적용되는 제도이고요.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검사 손에 들려있던 증거를 피의자가 확보하기가 어려웠는데 공소 제기 이후에는 너 무기 까라, 내 무기 까라, 뭐 서로 상호간에 무기 까는 절차죠. 자, 그래서 1번 증거 개시 제도는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 보유하고 있는 증거 개시도 인정한다. 상호 개시죠, 상호. 자, 2번. 검사의 증거 개시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 동그라미. 목록과 그다음 공소 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서 서류 등. 목록과 서류 등이 증거 개시의 대상이죠. 자, 3번.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거부,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 자, 법원에다가 일러 바치면 되죠. 그죠? 법원에 그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4번. 법원이 증거 개시에 관한 결정을 했다. 하였을 때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은 X죠. 불복 X, 불복은 되는 것만. 자, 그다음 6번입니다. 6번. 전문 증거. 전문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고 기억.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다음 행사 여부를 질문을 했는데 자,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행사 여부를 피의자의 답변을 자필로 기재하거나 수사기관이 기재한 데다가 피의자 사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위수증이죠. 위수증. 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니은. 어떤 진술이 기재된 서류네요. 진술이 기재된 서류면 진술이 있고 그것을 서류에 받아 적었고 이게 법원에 전달된다는 것이죠. 자, 이 서류 중간 매개체 서류가 전문 증거이냐 원본 증거이냐에 관한 내용이죠. 해서 자, 줄치죠. 내용의 진실성.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자,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이고 자, 그와 같은 줄치죠. 진술을 했다는 것 자체, 원진술 존재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하고 관련이 없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자,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원본 증거가 되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내용의 진실성 나오면 전문 증거, 진술했다는 원진술 존재 자체 나오면 원본 증거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자, 디귿입니다. 재전문 진술. 중간 사람이 2번 들어가는 거죠. 중간 매개체로. 그다음 재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하면 사람 2번, 조서 1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중간 매개체가. 자, 증거 능력 인정되지 않는다 맞고요.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증거 동의한 경우라도 증거를 할 수 없다가 아니고 311에서 316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지만 최후 수단 318 증거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또 부여가 되죠. 전문 증거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최후 수단이 증거 동의죠. 자, 그다음 리을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인데 자, 그 내용이 자, 줄치죠. 사건 발생 직후 사고 장소에서 긴급을 위하여 자, 이 세 가지가 나오면 그죠. 영장주의 예외 4번. 범죄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 케이스. 따라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자, 216조 사망에 의한 검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자, 줄치죠. 사후 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일단 영장 없이 저지를 수 있지만 이 영장주의 예외 4번은 지체 없이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죠. 그다음 7번. 자, 다음 사례에서 피의가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미성년자 갑은 미성년자입니다. 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내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자, 사법경찰관 P네요. P가 사경이네요. 자, 응급실에 누워있는 갑에게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을 인지하고 갑을 자, 음주운전죄로 입건하기 위해서 자, 증거 수집 목적으로 돼 있어요. 이 말인즉슨 밑에 쓰죠. 범죄 수사 목적이다 이 소리예요. 그죠? 범죄 수사 목적으로 갑의 혈액을 취득 보관하려고 합니다. 자, 1번 P가 갑의 동의 없이 혈액을 강제 취득
강제 체열이죠. 하는 것은 자, 형사소송법이 정한 강제 체열이니까 영장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번호 붙여서 압수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전에 압수 영장 받아와서 이 말이죠. 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번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죠. 감정에 필요한 처분이 강제 처분의 한 종류죠. 그죠? 그래서 감정을 함에 있어 강제력이 동원될 때 그때 영장 받으면 되고, 그때 필요한 게 감정 처분 허가장 얘기하는 거죠. 그 케이스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강제 체열을 할 때 필요한 영장이 사전의 압수 영장, 그다음에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감정 처분 허가장. 그다음 또 하나 가능한 것이 3번 바로 먼저 넘어가서 볼게요. 3번에 자, 위 응급실 자체를 교통사고 내고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는 거니까 자, 위 응급실 자체를 범죄 장소에 준해서 볼 수 없다가 아니고 범죄 장소에 준해서 보죠. 볼 수 있죠. 해서 그렇게 되면 또 영장주의 예외 4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범행 직후일 것이고 응급실을 범죄 장소로 준해서 취급하는 거고 긴급한 상황이고 그러면 영장 없이 강제 체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때 필요한 것은 지체 없이 사후영장 받으면 되죠. 그래서 사후영장 들고 또한 강제 체열이 가능한 것이죠. 사후영장이 있다면. 자, 해서 3번에 자, P는 긴급 체포 시 압수의 방법으로 영장 없이 갑의 혈액을 취득할 수 있다. 이거 틀린 거죠. 그죠? 일단 범죄 장소에 준해서 영장주의 예외 4번으로 우리가 그 해결을 하면 지체 없이 사후영장인데 긴급 체포 케이스로 본다면 영장주의 예외 2번이란 소리 아니에요. 긴급 체포 현장 케이스로 보게 되면 그때는 영장 없이 저지르고 나서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영장 청구하면 되죠. 그래서 지체 없이 사후영장하고 차이가 있죠. 그죠? 해서 영장주의 예외 4로 봐야지 2로 보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자 2번 지문 2번 볼게요. 갑이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지 않고 자 출추죠.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저 소송 행위는 의사 능력 있는 자 스스로 하는 거죠. 예,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뭐 저 지금 갑이 미성년자잖아요. 해서 법정 대리인이 뭐 동의를 해야 된다거나 대리를 한다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한데 그런 규정이 없죠. 자,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라도 갑은 미성년자이므로 자, P는 갑의 법정 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죠. 동의 필요 없어요. 스스로 의사 능력 있는 갑이 동의할 수 있어요. 혈액 제취돼서. 자, 4번입니다. P는 당시 간호사가 자, 혈액의 소지자 겸 보관자인 의료기관 또는 담당 의사를 대리해서 혈액을 경찰관에게 이미 제출할 권한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권한이 있다면 이 말이죠. 자, 간호사로부터 진료 목적으로 이미 체열을 해 놓은 갑의 혈액을 이미 제출받아서 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영치, 영장주의 예외 6번 영치 얘기하는 거죠.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이미 제출할 수 있고 간호사는 그에 준해서 볼 수 있다라는 소리죠. 자, 그다음 8번입니다. 자, 공판기일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법원은 서류 또는 물건이 이건 규정이에요. 규정.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자, 증거 신청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이에 관한 채택 결정할지 기각 결정할지 증거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자, 제출한 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게 해서 자,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 서류 물건의 증거 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고 해야 한다. 필요적 의견 진술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에 자, 증거 신청의 채택 여부는 다시 얘기해서 채택 결정할지 기각 결정할지 법원의 재량이죠. 재량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자,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기각 결정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3번 피고인은 자, 출치죠. 검사 모두 진술 끝난 뒤에 검사 모두 진술 뒤에 피고인 모두 진술이죠. 해서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 공소 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해야 하며 자, 이게 피고인 모두 진술을 얘기하는 거고 자, 만일 이 단계에서 피고인이 자백하면 자, 간이 공판으로 이행하는 계기가 된다. 간이 공판은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니까요. 자, 4번 법원의 증거 결정 체크. 증거 결정에 대해서는 자, 불복 방법이 이의 신청이죠. 이의 신청. 준항고 아니죠. 이의 신청이고 자, 그 사유는 법령 위반에서 위법이죠. 위법. 증거 결정에 대해서는 위법
사유로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그다음 비교해야 되는 게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까지.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까지 사유로 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9번 이어서 보면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건 너무 간단하던데 문제가. 자, 1심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민사 확정 판결 아니잖아요. 형사죠, 형사. 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이 증명된 때라는 거는 형사 재판으로 그 위조죄, 변조죄가 확정 판결이 났다라는 소리인 거죠. 자, 그다음 2번에 원 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번역이 자, 여기서도 확정 판결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형사 확정 판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사 확정 판결에 의해서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그다음 3번 무고로 인하여 유죄 선고받은 경우에 무고의 죄가 이것도 형사 확정 판결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자, 형사에서 확정 판결 무고죄로 확정 판결이 나서 증명이 된 때. 4번 유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그다음 형선고 받은 자에 대하여 형면제나 원 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된 때가 대표적인 재심 사유에 해당하죠. 자, 그다음 9번 했으니까 10번입니다. 자, 공소장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경우에 자,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 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자,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의 출처적 규범적 요소 고려해서 기본적 사실관계까지 그 종합 고려하는 거죠. 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 2번 갑이 한 개의 강도 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 자, 포괄 1죄 즉 그 포괄 1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법원은 출치적 공소장 변경 없이 자,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의 출치적 실체적 경합범 수죄 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포괄 1죄에서 수죄, 이거 죄수 평가만 달리하는 경우지 않습니까? 따라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죠. 자, 3번. 피고인이 과실 동그라미,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공소사실을 고의 동그라미,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 미수로 변경하고자 할 때 과실 고의 동일성 인정되지 않는 거죠. 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함으로 했으니까 틀렸어요. 동일성 인정되지 않으니까 공소장 변경해야 되는 거죠. 아니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공소장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 4번. 자, 갑이 A에게 필로폰 0.3g을 출치조 1번 교부했다. 필로폰 교부했다라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공소 사실을 자, 2번 필로폰 구해주겠다고 속여 대금 편취했다는 사기죄로 변경하는 경우 이것도 동일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증거동의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해서 증거동의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변호인이 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 피고인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 없고 묵시한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거 3개 우리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증거동의, 상소제기, 기피신청. 증거동의죠, 지금은. 자, 2번 증거동의의 효력은 당해 신급에만 미친다? 아니죠. 신급 불문이죠. 신급이 변경돼도 효력은 쭉 가죠. 다만 그 취소나 철회하지 않는 한, 그죠? 자, 그 다음 3번 서류의 기재 내용이 가분, 쪼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그 검증조서. 검증조서는 결과 파트하고 진술 파트 가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동의도 가능하다. 자, 4번 필요적 변호 사건이고요. 자,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 퇴정해서 수서법원이 피고인 변호인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한다. 이게 바로 골석재판이라는 소리죠. 무단퇴정, 골석재판 사유. 자,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진위와 관계없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증거동의 간주되죠. 그러니까 무단퇴정했다는 자체가 너 반대신문권 네가 포기한 거지라고 간주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2번. 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자,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네요. 체크하고 당해 소송 절차 체크하면 되겠죠.
갑과 을이 지금 공범이고 공동 피고인이니까 같이 묶여서 재판받는 그 당의 소송 절차에서는 너도 피고인 나도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고인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 절차 분리되지 않으면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에 대해서 증인 적격 없지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대항범인 공동 피고인입니다. 자, 마찬가지 공범인 공동 피고인인데 대항범 케이스라는 것이고, 자, 출치조 소송 절차 분리됐어요. 그럼 갑 따로 재판, 을 따로 재판이죠. 자, 이때는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요. 갑은 을에 대해서, 을은 갑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증인 지위에 놓일 수가 있게 되죠. 증인이 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요. 자,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게 대항범 케이스, 다른 공범하고 다 똑같이 친다. 자, 그런데 한 가지는 그렇지 않다 했던 게 공소시효에 대한 공범의 특칙. 예. 맞죠? 공소시효의 공범의 특칙에서는 대항범은 그 공범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했습니다. 3번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네요. 이때는 변론을 분리하지 않더라도 같이 하나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서로 간에 증인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 4번에 형소법 310조가 자백보강법칙입니다. 자백보강. 자, 그때 피고인의 자백에는 보강이 필요한 대상은 피고인 자백이고요. 피고인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죠? 오로지 피고인의 자백이고요. 자, 이때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자,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한 증거로는 쓸 수 있다 했던 것이 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법정 진술이고요. 그러면 원본 증거고요. 증거 능력 인정되고요. 따라서 자, 범죄 사실을 인정한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13번.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하면 많이 다루던 판례죠. 자, 검사가 소환한 후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해서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우리 이름 붙이기를 번복 진술조서. 자, 이건 위수증이죠. 원칙 증거 능력이 없죠. 그래서 공판 중심주의 위반이다 했고,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증거 동의가 허용이 되는 위수증이 되죠. 2번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는 확정 판결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다. 이게 바로 기판력을 얘기하는 거죠. 불기소 처분은 기판력이 없어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한 후에도 공소시효만 남아 있으면 언제라도 공소 제기할 수 있죠. 자, 3번 자, 재정 신청에 관하여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이 있을 때 자, 공소시효에 관해서는 결정이 있는 날 공소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거는 범죄 종료에서부터 공소시효는 흐르고, 자, 불기소 처분을 해도 공소시효는 흐르고, 이건 진행이에요. 공소시효 진행. 자, 이것에 불복해서 검찰 항고를 해도 공소시효는 흐르고, 자, 그 다음 불복으로 재정 신청을 한다. 재정 신청을 하면 이제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정지 사유 중 하나이죠. 자, 재정 결정 중에서 공소 기각 결정이 있다. 자, 그럼 그 다음 절차는 고등법원에서 서류가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에서는 검사를 지정하고 공소장을 써서 자, 실제 공소 제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또 일정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진행이죠. 그죠? 아니, 진행이 아니고 정지죠. 공소 제기니까 정지가 되죠. 자, 문제는 바로 이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 과정.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서류가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 지정해서 공소 제기하기까지. 네, 이거 공소시효 어떻게 되는데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 있는 날에, 실제 공소 제기는 뒤에 있지만 공소 제기 결정 있는 날에 공소 제기 된 걸로 봐라. 그러니 시효는 어떻게 된다? 정지라는 소리다라는 거죠. 4번. 공소장에 적용법제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누락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자, 출치조 피고인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공소제기 효력에는 영향이 없죠. 자, 공소제기 이렇게 해, 그렇게 안 하면 공기판이야 할 때는 피고인 방어에 불이익이 생겼을 때죠. 자, 그 다음 14번 312조 사망 옳지 않은 거 1번. 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니까 자, 사경 케이스는 공범도 똑같이 312조 사망이 되는 것이고, 자, 이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 자, 형소법 314조가 적용 안 되죠. 314조 그러니까 보충이 안 되는 게
312조 1항하고 4항하고 314에 보충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자, 2번입니다. 3항의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자, 피신 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 적혀 있는 건 객관적 진실이야. 그걸 확인하는 게 내용 인정이죠. 자, 3번.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312조 3항이죠. 그 공동 피고인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아무 소용없죠. 예, 해당 피고인, 당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자,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자, 4번. 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양벌 규정 체크하면 되겠죠? 양벌 규정이라 함은 어떤 행위를, 그 위법 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그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사업주까지 또는 법인까지 같이 처벌하는 거죠. 자, 양벌 규정에 위반한 출치조 행위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에게 증거로 쓰려고 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죠. 자,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만 공판기일의 양벌 규정에 의해 출치조 기소된 사업주 돼 있어요. 그렇다면 기소된 건 사업주, 이 말은 당의 피고인은 사업주라는 소리예요. 자, 312조 4항의 내용 인정은 당의 피고인이 하는 거죠. 진술을 한 자가 하는 게 아니죠. 자, 따라서 기소된 사업주가 내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내용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행위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5번입니다. 압수수색.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자, 무관한 별개 증거를 압수할 경우 이거는 원칙적으로 위수증이죠. 해서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압수수색의 목적 체크. 자, 목적이 된 범죄나 그다음 관련 체크,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자, 이때는 압수수색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그 관련된 범죄의 범위하고 관련해서 2번 객관적 관련성은 자, 영장의 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자, 범행 동기, 경위, 수단, 방법 등을 증명하기 위한 자, 출치조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이다. 이 말인즉슨 객관적 관련성은 직접뿐만 아니라 간접 관련성까지 포함해서 객관적 관련성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나아가서 3번 객관적 관련성은 자,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경위 등을 종합해서 출치조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해서 2번하고 3번을 종합하면 객관적 관련성은 직간접적 관련성,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자, 이어서 보면 단순히 혐의 사실과 동종 유사 범행인 경우에도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단순히 혐의 사실과 동종 유사 범행이라는 거지. 그렇다여 관련성이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동종 유사 범행이라도 관련성이 있어야 말 그대로 객관적 관련성 범주 내에 포함이 되는 거다. 별도로 관련성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4번 인적 관련성 하면 임의적 공범에 필요적 공범 다 포함이죠. 자, 해서 영장이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 교사범, 등공범, 간접정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 다 포함입니다. 자, 그 다음 16번. 자, 전자정보의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 그 최신 판례 우리 수업 그 추록으로 다 했던 거예요. 자, 1번 피의자 소유예요. 피의자 소유인데 그러한 정보 저장 매체를 자, 출치조 제3자가 보관하고 있어요. 소유는 피의자인데 보관은 제3자가 하고 있다. 보관자죠, 제3자가. 자, 보관하고 있던 중에 이를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했어요. 보관자의 이미 제출이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자, 하면서 그곳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를 일괄하여 이미 제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은 자, 출치조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해서 이미 제출이니까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것이다. 자, 2번입니다. 자, 이미 제출된 전자정보 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네요.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해서 취득한 증거는 위수증이죠. 자, 그런데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발부되거나 또는 피고인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위법성은 치유된다. 아니죠. 위수증은 위수증. 위수증은 원칙 증거 동의 대상 아님. 3번.
3번은 이미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 받아서 이건 그거네요. 3번 지문 끝에 보면 참여권 보장 케이스네요. 지금 나와 있는 게 피의자 소유인데 소유는 피의자다. 그런데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미 제출했다. 이미 제출해서 이제 압수가 이루어지는데 정보 저장 매체 탐색 출력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미 제출한 거 압수를 하니까 당연히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이 돼야 되고 이때 그 당사자 참여권을 갖는 자 하면 압수를 당한 제3자죠. 그죠? 그래서 피압수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거는 피의자 소유라 했지 않습니까? 해서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자라고 볼 수 있는 피의자. 피압수자는 제3자고 지금은요. 모두에 대해서 당사자 참여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 때 지금 지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피의자에 해당하는 자가 어떤 자냐.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피의자의 의미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볼게요. 3번 정보 저장 매체를 이미 제출받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경우에 줄치죠.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 저장 매체를 줄치죠.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경우. 압수수색 당시나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현실적으로 그 정보 저장 매체를 지배 관리한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당사자, 피의자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해서 지문에서는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줄치죠.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 등에 관여한 자에 대해서 참여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해서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해야 되고요. 단지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 이용 등에 관여했다라고 하여서 실질적 압수수색을 당한 당사자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4번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에서 범죄 혐의 사실이 아닌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추가 탐색은 중단이죠. 그리고 그 별도 혐의에 대해서 영장 발부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당해 정보 저장 매체에 대한 이미 제출에 기한 압수수색 종료되기 전이라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틀렸죠. 별도의 영장 발부받아야 되죠. 17번입니다. 강제처분 옳지 않은 거. 아이고 이거 많이 보는 거잖아요. 1번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착수하면서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 제시했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수할 때는 따로 제시. 맨날 하는 거고요. 2번도 많이 했죠.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 해서 우편물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 성격을 갖죠. 다시 해서 강제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등의 행위를 했더라도 위법이 아니죠. 그런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만약에 마약류라는 게 언급이 되면 그때는 시료 채취하고 성분 분석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범죄 수사이고요. 그때는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3번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는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4번 이것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여자의 신체 수색이에요. 수색은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요. 의사가 여기 나온 거는 그거 구별해야 되는 게 여자의 신체를 검증할 때 여자 신체 검증할 때는 의사와 아니고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가 맞죠. 18번 보강 증거 옳지 않은 것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해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공소 사실에 대해 자백을 한 바 현행범 체포 당시 이미 제출 방식으로 압수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에 대해서
이 현행범 체포한 게 수사기관 사경이죠, 그죠? 해서 압수조서, 휴대폰 압수했으니까 압수조서 쓸 때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뭐라고 어떤 게 기재돼 있냐면 기재된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법경찰관의 진술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 보강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일단 보강 증거가 되려면 그 요건으로 증거 능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경이 목격자로서 그 진술 내용을 압수경위란에 적어둔 거예요. 그렇다면 진술서가 되는 거죠. 진술서, 수사 단계의 진술서니까 312조 5항 케이스고, 자, 사경이 지금 범행의 목격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312조 4항이 준용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그러한 요건을 갖춘다는 전제하에 증거 능력을 갖춘다라는 점. 그 밖에 자백하고 독립되어 있고 자백과 직간접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강 증거가 되죠. 자, 그다음 2번. 자, 자동차 점거로 자동차 점거로 갑이 처벌받은 것은 학교 측의 제보 때문이라 해서, 자, 피고인이 그 보복으로 학교 측이 제보해서 내가 처벌을 받았으니 그 보복으로 학교 총장실을 침입 점거했다라고 이제 피고인이 자백을 한 것이에요. 총장실 침입 점거입니다. 자, 이때 피고인과 공소의 갑이 자동차 영업소를 점거했다가 갑이 처벌받았다는 검사 제출의 증거 내용은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의 그 공소 사실은 학교 총장실의 침입 점거이고요. 자, 그걸 하게 된 그 동기가 학교 측이 예전에 내가 처벌받는 그 자동차 점거에 대해서 학교 측이 제보했기 때문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침입 동기에 대한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예, 동기에 대한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강이 필요한 구체적인 대상하면 피고인 자백 중에서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예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죠. 여기서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범죄 사실이라는 거는 총장실 침입 점거, 이게 범죄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 관련 없는 침입 동기에 대한 어떤 그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라는 점. 자, 그다음 3번입니다. 피고인이 갑과 합동하여 피해자 을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 사실을 자백했어요. 자, 이때 보강 증거가 되는 거 또 많이 했죠, 그죠? 자,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해자 을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자, 그다음 현장 사진이 첨부된 수사 보고서 자체가 보강 증거가 된다. 자, 4번 자동차 등록증에 차량 소유자로 피고인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했다. 자, 등록증에 네가 소유자 돼 있으면 네가 운전했겠지라는 거죠. 자, 운전했다는 사실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 될 수 있고요. 나아가서 그래서 너는 면허가 없는 상태네? 근데 네가 운전을 했네? 이 말이니까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라는 전체 범죄 사실 보강 증거로도 당연히 되는 것이죠. 19번.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옳지 않은 거. 자, 1번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되어 있고, 이때 자유형은 징역 금고를 의미하는 걸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징역 금고에서 벌금으로 줄었으니까 불이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비록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 기간이 자유형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벌금 돈 내면 되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따라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번 피고인이 불복했어요.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이고요. 자, 정식 재판 절차에서 약식명령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죠.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 자, 3번 검사가 공익적 지위 내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지위에서 출추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수했어요. 자, 이때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이 되죠. 4번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 항소가 이유서 미제출로 기각돼서 잘렸어요. 그럼 남은 건 피고인 항소. 그렇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이 되죠. 자, 마지막 20번입니까? 직결심판 절차. 자, 대상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맞고요. 2번. 자, 직결심판에 있어서 피고인 출석은 개정 요건 맞죠? 원칙이죠. 자, 그런데 골석 재판 가능하죠? 해서 벌금 과료 케이스입니다. 벌금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는 피고인 진술 듣지 않고 형 선고할 수 있다. 골석 재판할 수 있는 경우고요. 3번 직결 심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자, 피고인이 불복하는 경우입니다. 자, 즉결 심판 선고 고지받은 날로부터 불복 기간은 7일 내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죠. 그러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판사에게 또 송부하죠. 4번. 자, 즉결 심판이 확정된 때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기판력이 있는데 물론 유무죄 면소가 확정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기판력이 발생하는 건. 자, 이때 즉결 심판은 번호 붙이죠. 1번. 자, 정식 재판 청구 기간이 경과하면 7일이 경과하면 이 말이죠. 2번. 정식 재판 청구권 포기 또는 취하하면 자, 즉결 심판은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3번 정식 재판 청구를 했고 그것이 기각당했고 그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도 또한 같다.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다라는 거는 정식 재판 청구 기각 결정은 즉시 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7일 즉시 항고 기간 지나면 확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시점에 즉결 심판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